네, 안녕하세요. 체험국어에서 5금고 1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강사 육성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학기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랑 그리고 이번 1학기에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내신은 어땠는지, 그리고 2학기 내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신 프로그램은 어떤지, 그리고 개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성훈 강사고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현재는 체험국어에서 5금고, 보성고, 그리고 창덕여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한맥국어나 이제 국풀국어학원, 그러니까 최용국어학원에서 이제 근무했었고요. 그럼 이제 이번 연도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성과는 뭐 1학기 내신 1등급은 한 4명 정도 이렇게 배출했고요. 근데 요 1등급을 배출한 그 친구보다도 저는 이게 더 기뻤어요. 그래서 성적 향상자. 그죠? 127등이나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놀랐고, 그 친구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어려웠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성적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친구여가지고, 우리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내신 학교는 그래서 모두 1등급을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학기 내신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때는 문학이,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문법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화작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기말 모두 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문학에 있어서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중심의 작품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1단원 전체가 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1단원에 거의 이제 4작품이 메인인데, 그 4작품에서 거의 많이 출제가 됐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프린트로 이제 외부 작품들이 추가됐었습니다. 뭐 윤동주의 시라던가, 아니면 뭐 봄꽃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추가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이제 풀 때 체감하는 그 난이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글을 좀 읽고 풀 수 있게끔은 다 나왔어가지고 실제로 등급컷 자체는 한 90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건 결국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 한 5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50점대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문법이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의문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전체가 좀 출제가 됐었고요. 학교 프린트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다가 화작도 막 적진 않았어요. 막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경률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뭐 담화라던가 막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좀 나왔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도 하차하는 친구들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끌어가는 게 좀 힘들었던 게 이제 기말고사였습니다. 그래도 좀 잘 따라와준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성적 향상자들도 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내신 경향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에 딱 한 번만 출제되긴 하지만 문법이 너무나도 양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잘 준비된 친구들은 굉장히 잘 봤습니다만 잘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선행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시험이 기말고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 근데 2학기가 되면은 이제 고전문학인데 고전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나온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문학에 대해서 미리 방학 때 어느 정도 학습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생소한 작품이 나와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당연히 핵심 개념이라든가 필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교과서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서 화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런 그 학교 핵심 개념이나 필기에서 나오거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설명이 이제 학교 설명이나 어떤 그 필기에서만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고득점을 향한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기 내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간단하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이든 기말이든 문법은 나올 건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간 때 문법을 섞을 건지 아니면 지금 1학기 때 진행한 것처럼 2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문법을 한 번에 낼 건지 요거는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문법을 한 번에 낸다고 한다면 요거는 아마 그 중간과 기말 사이 그때만 준비해서는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학 때 한글 맞춤법과 중세 국어를 한 바퀴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문학과 이제 프린트인데요. 교과서 문학은 충분히 많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로 외부 작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여기에 고전 문학이 얼마나 섞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고전 문학이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학습 난이도가 중간고사도 아마 문법처럼 좀 올라가긴 하겠죠. 물론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미리 어느 정도 고전 문학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자체에서 외부 지문을 또 다시 얼마나 넣을지, 그리고 고전 문학을 얼마나 섞을지, 이것도 이제 그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모의고사 공부라던가 이제 고전 문학을 좀 많이 해놓는 것이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작은 당연히 이제 중간과 기말 모두에 출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프린트 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어떤 필기 이런 것에서 거의 다 이제 그 서술형, 단답형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테니까요. 그런 건 꼼꼼히 챙겨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신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규 수업. 그죠? 그래서 학교 필기, 학교 설명, 학교 프린트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리 노트에 이제 제공할 거고요. 그 정리 노트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학습활동 심화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다뤘다면 이제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클리닉인데요. 자, 클리닉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어느 정도는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학습활동에 있는 핵심 개념이라던가 프린트나 이제 필기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제가 그 구두 테스트지에 다 적어 놓을 거고요. 그 구두 테스트지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로 이제 시간 재고 풀게 할 건데요. 요건 다 실전 감각을 매주 계속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정리가 여기 클리닉에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답지에 있는 해설을 꼭 읽어보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지 그런 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 테스트인데요. 자,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타 학교 기출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했던 어떤 그 강조했던 포인트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풀게 될 거고요. 지속해서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또 그리고 실전 문제 감각까지도 이렇게 높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떤 평가 문제나 아니면 자습서나 아니면 평가 문제집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문제집이 있는데 그 여기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게 기본적인 문제책인데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런 거를 매주 반영해 가지고 이제 복습 과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추가 과제가 나갈 거고 그 추가 과제는
이전에 학습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내용까지 담는 이유는 1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마지막 주차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누적해서 이렇게 복습 과제가 제공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기 노트입니다. 자, 필기 노트는 이제 매주 정리 노트 형식으로 일단 제공이 될 건데요. 정리 노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학교 프린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반영해서 하나의 정리 노트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표 같은 걸 이제 좀 넣어 놔가지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 프린트 그리고 정리 노트 이 모든 자료들 다 한 권화 작업을 해서요. 이제 최종 필기 노트가 한 권 이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입니다. 자, 직전 대비 때는 당연히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학교의 내신 경향 이런 걸 충분히 잘 반영해가지고 이제 딱 정격화된 그 문제를 제공할 거고요. 그걸 50분 동안 이렇게 풀어서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 풀었을 때 몰랐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시 한번 학습하고 이제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대비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필기 노트를 이제 꾸준히 한 3번 이상 계속 이제 회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이제 수행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전 보강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학생 관리는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관리는 이제 과제에 대한 관리, 그리고 클리닉을 이제 충실히 참여한 것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이제 복습 테스트 점수에 대한 관리, 이렇게 3단계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그 주차 과제는 그 주에 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아서 좀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제대로 다 진행하지 못했다, 막 시간이 안 된다, 막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루를 더 나오거나 아니면 클리닉 나왔을 때 이 과제까지도 다 수행하고 가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관리입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불참하거나 아니면 구두 테스트를 막 통과하지 못했다, 또는 이제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미흡하게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경고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2회 경고를 받을 때부터 이제 우리 추가 클리닉을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누적하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관리입니다. 자, 학습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50점 미만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관리 대상자로 남아서 이제 오답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보고, 이걸 통과하면은 이제 그 귀가시키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50점 미만이 된 게 뭐 2회 이상이다, 뭐 3회 이상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3주차나 4주차쯤에 이제 추가 관리 대상으로 이제 클리닉에 소집이 될 겁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잘 학습을 한다면 50점은 분명히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교재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떤 선생님, 교사용 어떤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출판사의 어떤 평가 문제, 아니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습서라든가 뭐 평가 문제집은 뭐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자료만으로 당연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과제라고 해서 이제 복습 과제를 계속 매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내용도 까먹지 않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필기 노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주 이렇게 정리 노트가 좀 나갈 거고요. 정리 노트에는 당연히 학교 선생님 어떤 필기, 프린트 뭐 이런
그럼 이제 개강 일정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육성문 선생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강 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업 수강료 뭐 이런 거 관련된 문의는 학원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업이나 아니면 플래닝 아니면은 기타 일정과 관련된 거는 제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과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강일은 매주 일요일 10시에요. 그래서 17일부터 개강할 거고요. 10시부터 1시. 그리고 이제 추가 클리닉을 위해서 어떻게 1시간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체험국어학원 고문고등과 육사분이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